예,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 주간의 마무리 찐시황을 진행하게 된 저는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 파이낸스센터의 황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제 짝꿍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축구 빨리 가서 응원하자고 하면서 헤어졌는데 네. 일주일이 뭐 축구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이 너무 금방 지나가가지고 그렇죠. 예. 첫눈도 왔었습니다. 첫눈도 이번 주에. 왔었고 네. 월요일 요즘 제 느낌은 월요일 날 출근하면 금요일 날 퇴근 시간 그런 느낌입니다. 좀 하루하루를 너무 빡세게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요일 오후가 너무 금방 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진짜 많은 일들이 주식시장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네. 종목들의 변동도 좀 있었는데 네. 좀 특징적인 거를 좀 이야기 말씀드리고 네. 다음 주 대응 전략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어제 동시만기였었고 어제는 어제 정도의 변동성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예상했었죠. 네. 네. 제가 보기로는 좀 약하지만 선물은 윗방향이었고 옵션은 하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기준으로 하방이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굉장히 힘들겠다 네. 했는데 아래로는 흔들었는데 이제 막판 뒷심이 좀 모자라가지고 올라오는 힘이 좀 약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몇몇 섹터들 그리고 네. 몇몇 종목들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유발해서 오늘 시장이 오늘 만기일 연장됐어?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그 오늘 시장 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영업일수가 한 열흘 얼마 정도 안 남았죠? 남아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감하는 측면에서 네. 기관들, 외국인들이 지금 장부가 현실화하기 위한 네. 북클로징 단계에서의 그 종목 간의 편차를 맞추는 네. 형태의 진행입니다. 네. 오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대략 한 4조 원을 사고 팔았습니다. 네. 2조 사고 2조 팔았습니다. 네. 근데 뭐 썸으로는 1,000억 매수. 네, 천억 매수고요. 네. 기관들은 3조 6천억 정도를 네. 사고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4천억 정도 매수. 매수를 순매수. 했죠. 네. 그러면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무언가를 샀지만 무언가를 그만큼 팔았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기관들은 대략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우리가 네.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늘 무언가를 샀으면 무언가를 팔았을 때 이 전략이 무엇이냐? 롱숏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많이 쓰는 전략이고요. 오늘은 뭐 종목들 섹터 상승 섹터 하락 섹터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 하이닉스를 대략 한 1,500억 정도 샀습니다. 네. 반면에 그만큼의 금액을 2차전지 관련주를 팔았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일단 그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부가 네. 펀드 내에서의 네.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고평가는 아니지만 가격적으로 볼 많이 때 올라와 있는 네, 종목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매도를 해서 이 내 바스켓에 있는 종목들의 편차를 맞추는 겁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최근에 LG전자도 네. 그 일시적인 급락이 나왔고요. 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애플카가 뭐 연기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네. 뭐 어떤 거는 연기됐지만 어차피 할 거니까 좀 매수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 이번에는 그냥 밀어버린. 그렇죠. 네. 이런 종목 간에 돌아가면서 롱숏 전략에 의한 주가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오늘 하루였다. 하루. 네. 네. 그렇게 전반의 내용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2차전지 섹터들 네.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대형 셀이든 소재든 장비든지 간에 사실 좀 힘든 구간을 하루 아마 보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에 좀 고생했던 종목들 특히나 뭐 화장품들이 오늘은 여전히 리오프닝과 관련된 엔터지부터 시작해서 그쪽이 좀 그렇죠. 강세였고 오늘 시장이 뭐 어떤 종목을 포트에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좀 희비가 엇갈렸을 거라고 보는데 네. 생각보다 재미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한국전력이 7%나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8%.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전력이 센 날은 시장에 재미가 없죠. 그렇죠. 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이격을 줄이는 과정 정도로만 보여지는데 뭐 한국전력이 전통적으로 센 날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날 중에 하나지 않았나. 다만 좀 뭐 5G와 관련된 섹터들 진짜 거의 죽어가는 종목들인데 그렇죠. 이제 장 마감하고 뭐 이제 좋은 긍정적인 뉴스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쪽 섹터들이 좀 오랜만에 올라왔고 최근에 그렇게 또 놀림감이 됐었던 화장품 섹터들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오늘 금융 쪽도 은행주들도 강했었고 연말 뭐 이제 배당 수요인지는 몰라도 왜 지금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오늘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면서 반도체 장비 쪽도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좀 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늘 약세를 보였던 섹터가 말씀하셨던 대로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네, 그다음에 뭐 포스코케미칼. 그렇죠. 오늘 그리고 조금 세게 맞았던 게 대주전자재료 같은 소재 쪽도 좀 세게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었던 태조 이방원, 아, 네, 네. 태조 이방원 쪽도 점점 뭔가 이제 힘을 좀 잃어가나. 그래서 이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태조 이방원 종목 섹터에서는 뭐랄까 이제 좀 그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른 거 말고요. 네. 오른 거는 사실 뭐 이제 좋으니까 좀 네. 나중에 보더라도 좀 오늘 안 좋았던 섹터들 네.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 선물 옵션 만기 연장선 아니야라고 했던 게 오늘 동시효과 보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뭐 SDI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었지만 거의 뭐 하한가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동시효과에서 뭐 오늘 사실 하루 종일 2차전지 섹터들이 사실 다 대놓고 공매도가 나오는 그렇죠. 그냥 뭐 한호가 내려가면 바로 거기에 매도 물량 빡빡 박히는 그냥 뭐 대놓고 공매도 나갑니다라고 그냥 시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 섹터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큰 놈들부터 볼까요? 종목별로? 네, 종목으로 한번 일단은 뭐 들어가보시죠. LG 에너지솔루션 네. 부터 보죠. LG 에너지솔루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홀드해 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요. 네. 근데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은 아닐까 이렇게 좀 보는데 이거는 일단 대표님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저는 네. 현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줄이실 필요는 없다. 없다라고 그쵸,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관여 비중이 그렇죠. 높은 종목이고요. 그렇죠. 이 시총 그리고, 2위니까.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그리고 시장에서 꽤 강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네. SDI,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현차, 기아 뭐 요 정도가 이제 시총 상위 10개 그렇죠. 종목 정도 네. 되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에서 강세 현상 그리고 시장에서 주가가 연속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요 종목이고요. 네. 이제 순환 성격에서의 주가 흐름의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물량을 줄이기에는 좀 늦었고요. 네, 늦었죠. 네. 다음 타이밍을 봐서 그 추가 매수를 이후에 노려보는 측면으로 좀 기다려보는 대응으로 네. 가져가는 종목이다. 저는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죠. LG 솔루션이 길게 보면 지금 뭐 주가가 최초의 그 상장 시점에서의 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이게 이제 기존에 아마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 30만 원이었고 그 상장 첫날 장중에 60만 원 이제 58만 원인가 그랬어요. 아마 그랬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찍고 그 뒤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고가가 오후에- 59만 8천 원이에요. 네, 그렇죠. 계속 내려왔는데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떤 성장통 그렇죠. 과정이고요. 시간은 다소 걸릴 조금, 수는 있겠지만 네, 저도. 지금 팔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지금 상승폭의 한 50% 되돌림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완전 해볼 만은 한데 네. 조금 저는 이제 버티기는 버티되 여차하면 저는 그 기회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은 아닌가 일단 그렇게까지만 저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삼성 SDI는 또 비슷하죠. 근데 조금 사실 좀 더 거칠게 빠졌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네. 투매 비슷하게 나왔죠. 그렇죠. 네. 동시호가의 하한가 호가도 보여줘. 잠깐이지만 네네. 철렁하셨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 SDI는 조금 그러니까 LG 솔루션은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종목 교체 측면에서 LG 솔루션으로 교체하는 것도 또, 가능하다. 네, 네. 같은 업종 내에서의 종목이고요. 네. 어떤 시장에서의 성격이나 상황을 판단해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네. 같습니다. 기존의 흐름 네. 내에서의 뭐 분위기를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한번 차트 한번 네. 제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SDI 같은 경우는 이전 상태에서의 그 고점 영역 구간을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하고 못했죠. 네. 다시 흐름의 전환이 네. 나타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기간으로 네.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교체 과정을 통해서 네. 진행을 하는 것이 네. 필요한 구간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 저는 이제 중기 추세를 판단할 때 이제 주봉에서 30주선을 주로 보는 편인데 이제 오늘 이번 주로 해서 10주선들 그러니까 1차
로 물량 줄이는 게 10주선이고 또는 네네.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도 뭐 이런 자리에서 이 10주선에서 먼저 조금 사고 그런 이제 1차 진입하고 그런 자리인데 일단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10주선을 너무 강하게 음봉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진통은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제 하락할 때, 네. 주가 하락할 때 어디까지 빠질지에 네. 대한 부분을 많이 판단하지 네. 않습니까? 통상은 기술적 지표에서 이평선들을 많이 보는 그렇죠. 경우들이 네. 많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보통 주시장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환급분할 비율 0.618, 0.382. 저랑 잘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피보나치는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무조건 피보나치로 네, 계획해서 그래서 합니다. 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38.2% 네.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38.2%인데요. 네. 대략 한 35% 내외에서 저점을 찍어줄 가능성이 그죠? 큽니다. 네. 그리고 반등 주고 해서 또 꺾일지를 이제 네.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LG 솔루션 가격도 제가 좀 들여다봤던 거고 대략 그 어바웃 개념으로 이제 계상을 해 보니까 SI 기준으로 해서 고점이 76만 원 고점이고요. 네. 오늘 가격이 64만 원 정도 하니까 네. 대략 가격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되네요. 네. 그러면 대략 7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지금 상승치에 이제 상승치를 계산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저점 구간이라고 했을 때 대략 한 컴퓨터에 60, 있습니다. 57만 원. 네. 그 다음에 고점은 75만 원. 그러면 17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17만 또 원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딱 보시면 요즘 기술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나오죠. 아. 네. 어디를 저점으로 찾느냐는 이제 개인의 차이긴 한데 네. 최근 이제 10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상승폭이 50%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깨졌죠. 그 네. 정도가 38.2%가 깨졌습니까? 깨졌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반등은 들어올 저도 그렇게 자리이긴 생각합니다. 합니다. 네네네. 오늘 과도한 네. 상태에서요. 네. 저점을 어느 구간으로 잡으셨나요? 방금 여기 단기 시세로 됐고요. 네. 올해 3월 저점으로 하면 아마 38.2%딱 될 것 같은데 예, 거기도 딱 일시적으로 좀 깨졌네요. 예. 한 5만 원 수준을 잡으신 것 같으네요. 55만 네. 원. 오늘 이번에는 55만 원 수준, 53만 원 정도 수준을 잡았죠. 계상을 그러니까 55만 원에서 77만 원, 22만 원, 네. 22만 원에 38.2%, 네. 40% 잡으면 22만 원에 40%면 8만 원, 9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9만 원이면 76만 원에 9만 원이면 65만 원입니다. 네. 딱 지금입니다. 지금 정도? 네. 네, 지금 가격이 38.2% 네. 저점 구간에 딱 들어온 겁니다. 리바운딩이 다음 주 꼭 나와야 됩니다. 네. 통상 주가가 개별주는 모르겠습니다. 네. 소형주는 이 황금분할 비율에 의한 주가 반등이나 상승이 잘 안 맞습니다. 네. 근데 종합지수나 그리고 대형주들. 큰 주들은 네. 지금 SI 기준으로 보니까 55만 원 출발해서 76만 원이고요. 네. 76만 원 수준으로 해서 상승폭의 38.2%를 계산하니까 딱 지금 가격입니다. 65만 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 수준에서 나와야죠. 하락이 방어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와 지수는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리바운딩이 나오거든요. 심리적인 겁니다. 이거. 네. 이 정도 심리적이죠. 빠졌으면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 맞죠. 그래서 그렇죠. 반등의 폭과 탄력을 봐서 가져갈지 교체할지 뭐 네, 이 부분을 결정을. 판단하시면 네. 될 거. 아직 더 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중이신 분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고 네. 이제 가지고 이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셀업체들, 대형사들은 괜찮은데 네. 소위 말하는 소재 회사들, 음, 양극재, 음극재들이 오늘 조금 모양이 좋지 않은 모양들을 좀 나왔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부터 볼까요? 오늘 네.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좀 내준 것 같아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총 1, 2위 자리를 계속 앞다퉜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9조 8천억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2년을 기었는데 이제 10조가 넘은 상태거든요. 네. 10조 3천억이니까.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1위로 앞섰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주봉상으로도 어쨌든 하락 추세에 네. 있는 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라는 게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분명히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들어갈 텐데 주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이 코스닥 이제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또 수급 좀 들어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조금 확실히 모양은 오늘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음봉들이 둘 다 나왔습니다.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코프로비엠으로 한번 그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차트 많이 보시고 60일선이죠. 네, 흐름 많이 보시는데 우리가 6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네. 상승 추세인지 네. 하락 추세인지 네.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꺾이느냐, 그렇죠. 하향으로 꺾이느냐, 상향으로 진행 중이냐를 판단해서 네. 그 추세를 판단합니다. 그럼 60일 전 주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대략 9월 18일이니까 요 네.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의 그 60일 이동평균선 전환점이 네. 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네. 지금. 9월 달에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부분의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네. 다음 주에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안정이 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다음 주에도 2%, 3%, 뭐 3, 4% 주가 하락을 한다.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네. 판단을 해서 맞습니다. 종목을 대응을 하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곡점 라인에 네.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네.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상황을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좀 더 하락이 진행된다. 그럼 좀 보수적으로 그렇죠. 접근을 해봐야 되는 이제 구간입니다. 문제는 아마 지금 가격 기준으로 12만 원, 11만 원대. 네.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네. 되신 분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사실 올라오면 괜찮은데 네.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20%대를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회복하려면 30%는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죠.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또 보이고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건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아, 대주전자 재료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이거 많이 빠졌다. 그냥 이평선을 그냥 몇 개를 그냥 관통해 버리면서 네. 그냥 콱 거래량까지 터져버리는. 이쪽 그 관련한 네. 종목들의 주가 패턴이 비슷비슷하네요. 다 비슷비슷하죠. 네. 네. 9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6월 60일 이동평균선 네. 이전 그 주가 네. 상황과 지금의 주가가 딱 일치하는 선상에 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되면 추세가 꺾이는 구조로의 진행이 될 맞습니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뭐 하락의 폭은 좀 다르겠지만 가격의 그 지점은 대부분 비슷한 지점에 모양은 다 비슷하게 그려가고 네, 있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대표님이랑 저랑 약간 그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의 가치를 보고 지금도 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희 말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좋은 주식이라도 올라갈 때 사는 게 낫다. 추세 기업은 이제 종목들은 추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확인하고 지금 사서 올라가면 다행이기는 한데 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네.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을 매도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절대. 회사의 네. 가치와 미래의 성장성이 네. 어느 정도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야거든요. 주수를 늘려가는 형태로 매매를 맞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하는 과정으로 형태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네. 측면으로 해석이 된다면 지금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했다가 아래 구간에 다시 그렇죠. 사서 네. 100주를 110주로 만들고 그렇죠. 120주를 만들고 이렇게 주식 수를 늘려가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수익의 방법이죠. 일환이 네.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뭐 계속해서 주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그렇죠.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의해서 주식 수를 난 좀 늘리는 차원에서 네. 사고 팔고를 좀 진행해 보겠다. 맞습니다. 올라갈 땐 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전략도 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장비들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건데 네. 지금 뭐 우리나라가 2차전지에 관련해서 이제 강국이기도 하고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도 실적 부분도 네. 인정 다 하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나중에 2, 3년 뒤에 갔을 때 네. 이제 고퍼의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실적이 다 밸류가 다 목에 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거는 내 해석이 아니라 시장의 해석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거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초입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목에 따라서는 한번 공부를 더 면밀히 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추세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랑 김대중 대표님이랑 좀 약간
같은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반대로 조금 좋았던 게 뭐라 그럴까요? 화장품 쪽입니다. 네. 화장품 쪽 아모레퍼시픽 오늘 지금 오랜만에 좋은 리포트도 나왔고 이제 추세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설화수 주문이 굉장히 많이 좀 늘었다라는 콜도 있어서 했는데 전형적으로 오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주식들이나 지난주에도 사실 일본 쪽에서 굉장히 조금 K뷰티들이 선전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또 이어져서 좀 나왔는데 이번 주에 화장품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화장품 그 다음에 일부 컨텐츠 회사들 컨텐츠리 중앙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지난주에 제가 커넥트를 봤는데 이거 좀 되겠다 했는데 오늘 결국은 크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주식들 반응을 해줬었고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었던 엔터 주식들까지도 계속 반응을 해는 모습들인데 이쪽 섹터들, 이쪽 종목들 한 번씩 좀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 반등은 거의 다 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흐름들이 비슷합니다. 다 똑같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고 NC소프트라든가 기존의 LG상황도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이죠. 종목들이 이전에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주가 고점 찍고 계속해서 주가 빠졌습니다. 악재가 계속 생산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부근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의 악재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 주식 이제 완전 끝났나 보다라고 했을 때 바닥을 찍었습니다. 진짜 그때 또 놀림이 엄청난 놀림이 있었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기준에서 9만 원 깨졌다가 지금 14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려 한 4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주가를 판단할 때 지금 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앞서서 NC소프트의 주가 흐름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을 제가 유사한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고점이라고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공매도였습니다. 엄청난 공매도가 진행됐죠. 이 종목 외에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들어온 종목들이 어떻게 바닥을 찍는가를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서 다음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죠. 공매도가 첫 번째로의 진행이 된 이후에 바닥을 찍는 과정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회된 숄더형을 보여줍니다. 이 역회된 숄더형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역회된 숄더형의 모습을 딱 지금 그렇죠. 나왔네요. 왜 역회된 숄더형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건 심리적으로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가지고 있어. 이미 워낙 주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저점을 깹니다. 못 팝니다. 못 팔죠.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이런 과정을 주면서 올라갈 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했다가 다시 빠지면 여기서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땐 다 팝니다. 이런 심리적으로 흔들어버리는 과정의 모습이 진행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과 같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전 상태. 이전 상태의 거래량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평균 거래량 주가 기준으로. 패턴에서 이런 역회된 숄더형의 모습을 대부분 보여줍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기존에 공매도를 했던 물량에 대해서 환매수를 여기서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최근의 거래량 상태를 보게 되면 이전에 이 과정들에서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에 대한 상당 부분의 해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가가 추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 받침돼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펀더멘탈 펀더멘탈이 받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의 징후가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믿을 수 없다 정도. 그래서 주가의 목표가를 이제 판단할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번 상승에서의 고점은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은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면 대략 가격적으로 볼 때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더 나오면 이제 고점 부분에 한 만 원 남았네요.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리하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식 난 좋다. 나는 5년 이렇게 이상 투자할 것이다. 주수 늘려가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해서 이 상승에서 손실을 축소하는 과정으로의 진행 이런 형태가 유효한
네. 매매 전략이라고 그냥 마냥 가져가는 것보다도 그렇죠. 적재적소의 흐름을 판단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유효한 맞습니다. 네. 매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화장품주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막판에 네. 이제 오랜만에 통신주들 네. 이제 뭐 SK텔레콤, KT 이런 종들 말고 네. 이제 기존의 통신주들이거든요. 오늘 에이스테크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18% 장중에 잠깐 봤습니다. 네, 이게 왜 거래량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터지고. 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향으로 부품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뭐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 장비 회사들이 진짜 암흑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에이스테크 한번 길게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많이 올라가서 많이 빠진 건 당연한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좀 길게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35,000원에서부터 최근에 뭐 한 5,000원 수준까지 주가 계속 반등 없이 빠졌네요. 네. 이게 특별하게 거래량이나 주가 형태를 보면 악재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5G 설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더디었었고 예, 실적도 이제 고점 대비 좀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수급이 좀 많이 다른 쪽으로 갔었죠. 상대적으로 시장의 선택을 좀 못 받았던.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실적도 상대적으로 또 망가지고 그랬었죠. 이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지나온 주가를 가지고 평가해서 과거에 이랬다 네. 그래서 이때가 팔자리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뭐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급등하고 그렇죠. 쌍봉이죠. 그러면 네.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파느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네. 저라면은 제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뭐 바닥에 샀건 중간에 올라탔건 일단 고점을 한번 보는 거고요. 네. 고점을 놓쳤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파는 거죠. 네. 이 수준 정도에서 완전하게 확인된 그게 상태에서 진짜 어렵죠. 근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에스테크를 3만 원, 3만 5천 원 가는 거를 봤는데 이거를 2만 원대 팔으라고? 그 주가가 세게 올라갔다면 그게 리바운딩은 무조건 나오고요. 나오죠. 무조건 네.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나서 그 리바운딩 이후에 고점 돌파 형태가 아니고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지나와서 이만큼 빠져서 그때 파는 게 현명한 투자였다라고도 생각되지만 결국엔 이러한 형태로 주가들이 다 움직이는 그렇죠. 경향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나 캔들 패턴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과거의 고점 패턴들, 고점을 형성했던 패턴들을 보면 한번 고점을 내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번 쭉 눌렀다가 리바운딩 주고 거기서 이제 사실 추가 매수를 많이 하는 자리가 이제 사실 거기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리고 구간들을 많이 형성을 오늘 하죠. 보게 되면 대량 거래 발생하고 장대 양봉이었네요. 네. 그리고 주가도 딱 고점 라인에 그렇죠. 딱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 차트 한번 보시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조금 공략을 해 나가도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형태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하락의 저점, 네. 지난 하락의 저점이 딱 단기 고점 네. 라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죠. 이거는 파는 거래량 아닙니다. 네, 그럼요. 매집의 네. 거래량입니다. 네. 나 가겠다라고 신호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신호인데 바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바로 안 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나는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주가가 한번 제낍니다. 네. 다만 이제 이전의 상황에서의 가격을 훼손하진 않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네. 여기서 잡아야 되죠. 네. 그 형태. 다음 주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분봉에서 피보나치 수치로 인해서 들어가면 아주 재밌는 트레이딩 자리들이 나옵니다. 네. 네, 그 자리를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다음 주에는 한번 에스테크를 오늘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테크를 이걸 어떻게 사냐, 18%나 오른 걸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제 에스테크는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뭐 갈지 안 갈지 사실 모르는 자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명확하게 대량 거래와 양봉을 보여줬다는 거는 나는 이제 성격이 달라졌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에스테크 분봉을 보니까 네. 한번 뽑아줄 때 쭉쭉쭉 뽑아주는 패턴이네요. 거기까지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래서 5G도 정말 오랫동안 2년 동안 기었습니까? 우리가 통상 상승하는 기간만큼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대칭으로. 원차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원차트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반 정도 오른 게 지금 거의 한 2년 가깝게 쉬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네. 사실 이제 기간 조정으로 물량이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도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딱 가격도 이제 전저점 근처에서 딱
대량 거래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거래가 좀 약하다고 봐요. 5G 네. 저 5G 관련주는 KMW는 안 보시나요? 아, 5W는 아직 안 봤습니다. KMW도 네. 5% 오늘 상승했는데 저는 모습으로 평가를 해보면 에스테크보다도 KMW가 좀 더 좀 나 보이나요? 네. 형태가 아닐까라는 네. 측면에서 뭐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5G는 아직 시장의 그 흐름과 네.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작아서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저도 이제 다음 주에는 매매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좀 약간 단기 관점. 왜냐하면 여전히 위에 저항들 그렇죠. 에 많이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짧게 끊어가는 자리로는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는 해볼 만한 자리지 이거를 네. 뭐 이걸 한 번에 V자로 뚫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런 구간으로 좀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빠른 순환매. 네. 저는 이제 대표님 경험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요즘에만큼 빠른 순환매가 나온 적이 정말 원래 올해 우리나라 순환매 굉장히 빨랐지만 네. 지금 태조 이방원이 하반기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지금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얘네들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예를 들어서 이세전지 비중 한 50% 주고 나머지 개별 다른 주식들로 채워놨다고 하면 오늘 그동안 이세전지 벌었던 거는 그동안 죽 썼던 거는 아마 올랐을 거고 그동안 수익 잘 냈던 건 더 줄어드는 그런 아마 그래서 계좌가 아마 이번 주에 생각보다 쉽게 많이 불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빠른 순환 매장 네. 대응하는 방법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몇 개 깔아놓고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 섹터별로 괜찮은 종목들 대장주로 됐던 종목들 한 5개 종목 정도 깔아놓고 네. 튀면 팔고 그런 식의 매매 전략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대표님 이런 시장에서 뭐 특별히 뭐 가지고 있는 비기 그게요? 같은 게 있나요? 네. 네. 30대 중반부터 40대 네. 중후반까지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해요? 네, 저 가능해요. 얼마 안 남았. 왜냐하면 네. 시장과 이제 시세를 하루 6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 열리는 이제 장중.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2시간 집중하면 그러기 돼 버립니다. 집중해서 들여다보. 네. 그러니까 앞에 밑에 뭐 그 가능 종목을 세팅해 놓고 그렇죠. 관심 종목. 튀는 종목 따라가겠다. 물론 가능한 매매 형태이긴 한데 저한테는 맞지 않는 네.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실 겁니다. 직장이 있으셔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뭐 가사 일을 직장인들. 보셔야 네. 되고, 어떤 시세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또 저 연배 비슷한 네,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 또 시장을 6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는 바라볼 게 힘들죠. 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지쳐버립니다. 진짜 지치죠. 2시간 보면 쓰러지거든요. 저도 3시 반 되면 이게 팍 퍼져버리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변동성 매매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음 타자로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네. 대해서 시간차를 두고 매매하는 형태로 진행하는데요. 네. 그럼 수익률 측면에서 과연 어떠한가를 판단했을 때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측면으로 좋은 주식. 멀리 가려면 천천히 여럿이서 가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 막판에 네. 시간이 대- 없어가지고 대박 종목이라고 했나요? 대박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 광고와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내년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섹터가 이제 신재생 쪽인데 네, 그렇죠. 뭐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추세가 죽었다라는 판단은 안 들고 네. 지난주에 제가 수소 이야기하면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아마 제가 암모니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아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은 롯데정밀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가 이제 수소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수소에다가 이제 질소만 하나 가져다 붙이면 암모니아가 되거든요. 화학식.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수소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수송을 하려면 암모니아로 수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네. 그 수소로의 에너지로 이제 그 고로를 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롯데케미칼과 삼성의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플랜트 플랜트 설비를 짓죠. 짓고요. 네. 롯데케미칼이 암모니아를 공급을 네. 하고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그 생산된 걸로 그리고 사용을 하는 그렇죠. 형태로 이 3자 그렇죠. 세 개 회사가 연합돼 있는 형태. 그 유통을 근데 또 롯데 정밀화하게 하고 아시아 유통량 1위가 롯데 정밀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옴 실제로 사우디에서 실제로 프로젝트 좀 금액은 적지만 네.
수주를 실제로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미 수주를 받았었기 때문에 관련 수주를 받았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네옴시티가 좀 멀지만 좀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게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를 이제 암모니아 병합해서 이제 중장기 에너지 발전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생산이.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이게 무조건 기대감이 아니라 네. 실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 아직은 이게 추세 추종이나 네. 뭔가 본격적인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일러요. 종목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좋은 주식을 저점에 한번 모아가겠다라는 형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부터는 모아가 된다. 분할 매수로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심 종목입니다. 주봉을 주로 많이 보시네요. 일단은 추세 판단하려면 주봉이 네,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네. 차트하고 내용이 약간 네, 달라서 일봉으로 보면 저는 다른 종목인 줄 알았는데 네. 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한번 해석해 주실랍니까? 네, 제 네. 그림 한번 네, 이건 보시겠습니까? 일봉입니다. 일봉. 요거. 네, 일봉으로 보면 이평선을 네. 이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거는 이평선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는 차트로 한번 이평선을 놓고 이 해당 주식에 대한 네. 전체 흐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아, 과연 제가 골라온 종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저는 지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저에게 어떤 그 네. 운용 자산이 네. 주어지고 네. 주식을 사라고 하면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일부 편입을 하겠습니다. 편입에 대한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회사의 영업 기준이나 네. 뭐 PBR 기준이나 이런 걸 네. 잠깐 서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PBR은 0.7 수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 부분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증가 추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은 통과. 네.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이 종목의 타점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을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각도와 기울기를 판단해서 네. 흐름을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자리가 60일 전 주가가 여기입니다. 하락 각도가 내려가고 있는 형태이죠. 네. 평균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주가를 며칠만 유지해 주더라도 60일 이동 평균선은 상향화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네. 지금 가격만 유지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운용이 되고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림짐작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자리가 대략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네.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20일 전 주가가 내려갔다가 평균 횡보하는 가격 수준이 네. 대략 찍어보면 6만 1,000원에서 6만 2,000원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딱 이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네. 내가 사고자 한다라고 판단하면 이 주식은 오늘 종가 6만 400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입질 배팅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6만 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주식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21일.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정배열. 이렇게 완만한 올라갑니다. 정배열이 되죠. 그리고 주가가 6만 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회복돼서 움직이다가 전고점 근처에서 눕다가 21선과 맞닿아든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죠. 그렇죠. 이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의 거래량 상황도 이제부터 늘어난다면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요 그림의 패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 산다라면 지금 시점인 거죠. 네. 올라가서 판단하고 가격이 회복된 다음에 사는 게 아니고 네. 펀더멘탈 통과,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흐름 모습을 판단하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옆으로 쳐져버리면 안 됩니다. 네. 62,000원이니까 바로 전제 조건들이 좀 눈앞에 있네요. 있는 가격 2%, 네. 3% 수준이거든요. 네. 이 가격이 올라타면 바로 올라가는 네.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 좋습니다. 네. 좋나요? 네,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까 주봉으로 보면서 이동평균선이 겹겹이 쌓이는 건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거래 늘어나면서 돌파하면 이제 다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방송에서도 나오기 시작할 그렇죠. 거고 뭐 그렇긴 할 건데 근데 저는 아직은 조금은 뭐 말씀드린 입질 정도의 개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시 추세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려가면 그렇죠. 그냥 그것만 던지고 네. 본격적으로 사실 배팅하는 건 7만 원 넘어갔을 때지 않을까. 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전제에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에서 옆으로 누워버리면 네. 옆으로 횡보 구간에서 가격이 크게 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 주가 늘어짐이 네. 좀 길어집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네. 바로 여기서 추동력, 추가 네. 상승 동력이 나오지 않으면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음. 뭐 2, 3일, 3, 4일 정도 선에서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네. 정리하더라도 뭐 2, 3% 내에서 충분히 어떤 손절 가능한 형태이기 네.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이 한 4천억이고 내년에 3천억으로 오히려 감익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저는 이 부분들에서 충분히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롯데정밀화학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 이제 본인하고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SK 하이닉스 사면 무조건 물립니다. 언제든지 사도. 어, 올라갈 때 사도 물리고. 저는 SK 하이닉스를 잘 매매를 안 하지만 사서 깨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잘 맞으시네요. 하락 과정이든 네. 상승 과정이든 SK 하이닉스는 딱 사면 먹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본인이 그 궁합이 맞는 종목들이 있는데 있죠. 저는 네. 롯데정밀화학 사서 깨져본 적은 없어요. 아, 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직 거래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저의 입장과 대표님 입장 달라요. 저는 이제 제도권이 속해 있기 때문에 추천하거나 그런 분 이제 좋게 본다 정도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대표님은 좀 약간 세게 말씀하셨고 이제 네네. 그런 정도 관점인데 자 참고해서 절대 추천이 아니니까 한번 그렇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요 종목은 조금 약간 그 뭐라 할까요? 그 포텐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암모니아와 관련된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고 보시면 그쪽 산업이 이 롯데정밀 네. 화학이 유일한가요? 아니면 해당 기업들이 여러 몇 개 있죠. 집단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암모니아 하면 생각나는 종목은 요 종목. 네, 작은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뭐 네. 우리가 뭐 구리 이야기하면 뭐 풍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뭐 이구 산업도 있고 이런 것처럼 있기는 한데 LS죠, 구리면. LS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에서 탑 라인이 아닐까 네.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고민이 네. 시장이 유동성이 점점 없다. 좀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 유동성이라면 거래량 네, 거래량이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가는 놈은 더 튀고 네. 체면종은 정말 재미없고 또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 뭐냐면 2020년 이전에 했던 사람들만 주식하는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좀 제가 그 부분은 네. 지난 시간에서인가 그러나요?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 거래량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앞으로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형태,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 장세는 없다라는 없죠. 말씀드렸죠. 네, 우리 실적 얘기했죠. 장세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의 과정은 아주 양호하고 네. 그 좋게 판단하고 있는 저는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의 하나의 부분인데요. 얘가 나온 김에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네. 그 단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코스피는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합지수인데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펀드멘탈한 환율이나 금리 부분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펀드멘탈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이벤트가 워낙 큰 이벤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완전하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 확인되는데요. 우리는 미리 유추해서 예상하는 거죠. 너무 희망회로 섞인 주가 흐름 같아요. 제가 시장에서 네. 이제 그 여러 투자하시는 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아시겠지 하고 뭐 양봉이 어떻고 뭐 음봉이 어떻고 이런 말씀들을 드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시다가 조용하게 나중에 양봉이 봉이 2개 있는 게 양봉 맞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소부장을 말씀드렸는데 소부장이 대장주 밑에 소대장이 있고 그 밑에 소부장을 말씀하시는 종목이 아니신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는 주식 투자를 많이 오래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극히 작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초이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흘러가는 내용에 대한 제 기준의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시장이
저점을 찍을 때는 역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삼중바닥형을 항상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을 찍을 때도 똑같습니다. 헤드앤숄더 형태로 그쵸. 만들어가는 형태이고 이건 심리적인 겁니다. 주가를 고점에서 떨어내느냐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느냐 이 과정에서의 흔들림 과정이 모양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부여드립니다.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는 샴푸 이름이 아니고요. 머리와 어깨입니다. 네. 이게 머리 부분이고요. 거꾸로 돼 있다는 뜻이죠. 양 어깨이고 이걸 이제 사람인데 뒤집어 놨느냐 제대로 된 형태이냐 를 판단해서 주가의 바닥점을 이제 추세 전환점의 모습이냐 그쵸. 상승에서 고점 전환점의 모습이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넓게 보면 21 이동평균선이 이제 역헤드앤숄더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진행입니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안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21 이동평균선의 지금의 가격은 알지만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의 이동평균선의 가격을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미리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네. 20일 전, 60일 전 주가 이후의 상황이 그렇죠. 네. 평균가를 계산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가격이 얼마이냐를 따져서 기울기와 각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60일 전 주가가 지금 이 위치에 있고요. 네.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주가가 폭락만 아니라면 네. 급락만 아니라면 평균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전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주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 3일, 3, 4일 지나게 되면 평균가가 내려가거든요. 그쵸. 그럼 기울기와 각도가 상향으로 변합니다. 네. 평균 에버리지가 네, 변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은 현재 높은 위치에 현재 진행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20일 이동평균선은 어차피 지금 내려가고 있는 형태이고 이 가격,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2,500포인트를 단기간 내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죠. 네. 13, 14일에 CPI도 있고. CPI, 네. 그리고 FOMC FOMC 도 회의가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업일수 기준 한 3, 4일 정도의 네.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때 이벤트에서의 상황이 어떠한 내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벤트 또한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유가나 곡물가나 중고차 시세 형태를 보면 CPI는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없죠. 상태입니다. 네. 지난 7.7%에서 뭐 7.6이 나올 수 네. 있고요. 뭐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네.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0.5 한다는 0.5. 겁니다. 다만 그렇죠. 그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파월이 이제 그 기자들과 가이던스가. 기자 회견 네. 하면서 내년도의 전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이제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파월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네. 그 천천히 이제 금리 상황을 하겠다. 유지할 거고 네. 경기 상황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뭐 불과 1, 2주 만에 또 그 침체로 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에서 반응은 어차피 파월의 그 입에 모두 집중을 하는 상태에서 긍정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턴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주가에서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60일 이동평균선 돌 거고요. 20일 이동평균선도 당분간은 하향화가 되겠지만 12, 13 이벤트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온다면 이것도 완전하게 돌아주는 모습으로 역헤드앤숄더의 완성형이 완성이 된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주가 뭐 올라갔을 때는 이때는 시장 좋아졌다, 추세 전환했다, 상승의 분위기로 네.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때 주가 네. 상황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나올 수 평가가 있다.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는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지수는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이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종목으로 넘어갔을 때 과거 주가 사례입니다. 과거에도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이런 역헤드앤숄더 형태, 네. 삼중 바닥 형태의 모습들을 과거에도 계속 보여줬습니다. 네. 보여줬던 형태이고요. 항상 네. 저점 찍을 때, 추세 그렇죠. 변화할 때, 네. 완전한 저점 때. 지금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시점에서의 흐름의 전환이 나왔던 시점이고요. 반대로 이제 고점 찍을 때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특히 고점을 찍을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으로 고점을 찍지 않고요. 특이하게 20일 이동평균선 삼중 고점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그래서 과거의 주가 사례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러한 패턴들의 모습이 진행되었던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거 말고 네. 주가 올라간 거 말고 이제 60일 올라갈 거. 요게 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면 셀트리온 네. 지금 보면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셀트리온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주가에서 위로의 과정이 연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완성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네. 마찬가지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네. 흔들거렸다가 올라가서 쉬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점선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검은색 흐름으로 가격 진행이 나올 나와야. 때 이 네. 모습의 60일 큰 흐름이 이동평선을 나온다. 만들어 줄 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형태 KTNG KTNG.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네.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주가를 주식을 언제 사느냐? 이렇게 된 숄더가 만들어지는 이 변곡점 시점, 요 가격 구간이 이런 뭐 거래도 안 되고 그렇게 안 움직이는 그렇죠.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이 구간이 매수 시점으로의 타이밍인 거죠. KTNG가 그때 보면 사실 85,00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기가 사실 신고가 근처예요. 네, 사실 매수 버튼이 쉽게 눌러지지 않는. 안죠. 눌러야죠. 그래서 네. 눌러야 되고 네. 이제 고점이 나오는 패턴들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네. 겁니다. 드디어. 네, 삼성전자를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앞에 제가 서서를 쫙 깐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L전자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삼성 전기도 좀 비슷하고요. 맞습니다. 네. 오,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럼요. 두 개, 세 개를 우리 답이 DNA가 나오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시장에 대한 근거를 이러해서 60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모양을 근사하게 만들어 나가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 과정의 선두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지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네. 지수만이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역회전 숄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럼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오늘 뭐 다행히 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중 쉬어주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연속해서 주가가 뭐 1%든 0.5%든 하락으로의 전환이 아니고 연속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서 대략 3, 4일 뒤에 한번 쉬어주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전제로의 설명을 드렸던 지수 흐름 그 모습도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나머지 종목 구간의 상승 흐름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지수는 꽤 많이 올라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인데 네네. 오늘 사실 뭐 장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뭐 아마겟돈 시나리오가 또 나왔어요. 내년에 그렇죠. 또 엄청 폭락할 거다. 시장에는 항상 네. 양수 이게 있습니다. 네. 좋은 면과 나쁜 네. 면, 굿값 배드값이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지금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 네. 내년에 사실 숫자로는 사실 좋을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감익이기도 하고. 네. 근데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네. 2019년 실적은 최악이었지만 오히려 반등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기존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흐름들 올해 1년은 사실 기존의 흐름들을 다 깨부시는 과거의 통계 자료에는 없었던 또는 경험하지 못했던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1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는 시장의 흐름들이 과거에 한 2020년 이전 정도 시장 흐름하고 좀 이제 점점 맞춰져 가는 느낌을 좀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장도 네. 반도체 경기가 내일 2, 4분기 네, 정도에 내일 하반기 그렇죠. 네. 지점을 찍을 거다라고 네.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의 뭐 리딩을 해주시고 계시죠 요즘에. 저는 네. 하는 총재님께서 이런 네. 얘기를 왜 하실까 뜬금없는 얘기여서. 환율도 내려갈 거다. 네. 1,400원. 근데 잘 보시면 업황이나 네. 그 종목의 그 상황은 6개월 선행하거든요. 네. 주가가 항상 네. 6개월 선행을 네. 합니다. 6개월, 그리고 그렇죠. 종합지수는 경기에 10개월 선행하거든요. 네. 10개월이나 12개월 선행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12개월. 그 노벨상들을 받은 학자분들이 얘기한 네. 그 이론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업황 대비해서 주가는 6개월 먼저 바닥을 찍습니다. 네. 그러면 이주열 한울 총재가 내년 2분기 정도에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는다라고 했으면 내년 2분기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4, 5, 6이 2분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 뒤로의 6개월을 딱 돌아가 보면 주가 지금 바닥은 이미 최근에 지났을 수도 찍었던 있어요. 10월, 11월, 12월 이때가 주가 바닥이거든요. 네. 요걸 알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신 삼성전자 건가요? 그러니까 네. 돌려서 그러니까 그 의역을 네. 해보면 삼성전자 바닥은 10월에 찍었다 하는 그렇죠. 총재가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6개월 선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오늘 2차 전지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네. 네, 소부장님께서 네.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소부장이 좀 빠지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의 순환이 빠르게 돌아가는 부분들인데 아마 2차 전지 쪽도 네. 뭐 종목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또 그쪽에서 또 또 대박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2차 전지 소부장은 사실 시장에 없었던 섹터였잖아요. 늦게 출발했죠. 늦게 출발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이제 큰 주력 섹터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주식을 살 때 또 언젠가는 또 2차 전지 섹터를 또 오늘과는 또 반대되게 또 왕창 사는 날이 또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막 무조건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주식시장에는 뭐 지금 여전히 비관론 가능하지만 저희는 뭐 긍정론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저희 나름대로의 오늘 해봤습니다. 뭐 의견이 다르더라도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종목 이야기도 했고 좀 광범위하게 사실 오늘 연말이기도 해서 네. 뭐 특별하게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기보다는 뭐 조금 약간 종목도 좀 살펴보고 뭐 대표님께서는 거의 뭐 예언가처럼 찍어주시기도 했는데 제발 네. 부디 꼭 그렇게 되기를 좀 기원하면서 이번 주 찐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계좌가 풍성하게 늘어나시기를 바라고 엣지 있는 주말 또 엣지 있는 다음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찐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